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 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세계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가 되어서 시작하게 되니까 조금 긴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2학년 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세계사에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근현대사를 배우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특히 서양사 부분은 굉장히 급작스럽게 근현대사가 적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과거의 일들이 어, 많이 연결되진 않는 다행히 있죠.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과거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국 혁명을 갑자기 들어가는 건 좀 그러니까 잠깐 이제 서양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이제 세계사 부분이긴 한데, 근현대를 이제 세계사 부분에 있어서 근현대사에서는 이제 서양을 이제 주로 많이 합니다. 서양 부분을 하게 돼서 선생님 서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2학년 때 세계사를 배웠죠. 굉장히 조금 부분을 좀 배웠는데 중국사랑 서양사 위주로 배웠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양사 부분, 이제 서양사의 옛날, 이제 고대 부분을 배웠을 텐데 여기서 배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는 이제 그리스와 이제 로마를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시험에서도 열심히 답을 썼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와 로마는 지금도 남아있는 나라들이지만 서양의 어떤 기초를 닦은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예전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게 고대 국가예요. 여러분이 배운 게. 그다음에 배웠어야 될, 이걸 사실 2학년 때 배웠어야 될 부분이 이제 중세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 시대 정도 이 부분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 로마에서 생겨난 크리스트교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천주교와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 성당과 교회. 이때는 아직 여러분이 많이 다니는 교회는 많이 안 생긴 때였어요. 즉, 여러분이 아는 성당, 이제 천주교를 의미합니다. 이 크리스트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서양의 세계를 지배해서 왕들이 있었지만 각 지역의 왕들이 있었지만 나라의 왕들이 있었지만 크리스트교 쪽 우위에 서는 더 권한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크리스트교의 힘이 세지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유럽, 이때는 미국이 아직 없었습니다, 여러분. 서양 하면 미국이 떠오르겠지만 이때는 미국이 아직 없었어요. 여러분이 서양 하면 떠오르는 유럽, 뭐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의 왕들이 있었어요. 왕이나 어떤 귀족들이 있었지만 크리스트교의 영향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힘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중세 시대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왕, 뭐 프랑스의 왕, 이탈리아 왕들이 있었지만 왕의 권력은 굉장히 낮고 지방 곳곳에 사는 귀족들의 힘이 훨씬 셌습니다. 그래서 왕은 조금 약간 중앙에서만 컨트롤하고요. 지방에 각자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그런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귀족들이 주로 다스렸는데요. 요걸 이제 영주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성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영주들, 귀족들은 장원이라는 하나의 단위,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단위를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크리스트교, 그다음에 왕,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세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크리스트교의 힘이 약해진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왕의 힘이 좀 세지고 이제 종교보다는 어떤 여러분이 아시는 도시,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도시, 그다음에 상업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크리스트교 안에서 자기 지방 안에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도시들이 발전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세계는 점점 무너지고 각 국가라는 단위가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대항해 시대, 르네상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중간에 이제 추후에 조금 더 할 텐데 그런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크리스트교가 사라지게 되고 사라진다기보다는 힘이 약해지고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왕의 힘이 세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그나마 왕의 힘이 조금이나 셌던 유럽의 국가는 바로 영국과 프랑스였는데요. 그래서 이 나라를 중심으로 먼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영국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영국을 왜 먼저 배우느냐? 뒤에 이제 선생님이 앞서 아마 OT 때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라는 이 두 개의 혁명, 유럽을 지금 탄생시킨 이 혁명 두 개를 가장 먼저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 영국이 시민혁명, 그다음에 산업혁명을 먼저 배우게 되었는지 오늘 내일에 걸쳐서 오늘 다음 시간에 걸쳐서 배워볼 거예요. 영국 혁명부터 가볼게요. 선생님이 앞서 설명을 했겠지만 구글 문서에 여러분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역사 보기와 역사 하기는 이제 수업 전후로 여러분이 하시고 물론 제가 다 지도를 해드릴 테지만 강의 부분은 선생님이 딱 이렇게 역사 듣기 해서 딱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할 거고 여러분이 역사 보기, 역사 하기 등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여러분 직접 하는 활동들을 많이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습니다. 강의는 좀 앞에 서론이 오늘은 길어졌지만 강의 자체는 짧아요. 자, 영국 혁명부터 보겠습니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중에 산업혁명 먼저 배우거든요. 먼저 일어났거든요. 산업혁명이 대체적으로 같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왜 산업혁명인데 영국이 시민혁명을 먼저 배웠냐? 영국은 시민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배웁니다. 시간 순서대로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절대 왕정 시기부터 처음부터 여러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절대 왕정은 왕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절대 왕정. 그래서 아까 잠깐 말했죠. 영국과 프랑스가 그나마 왕의 힘이 셌다. 왕의 힘이 셌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기독교를 물리치고 왕의 힘이 셌던 그 시기를 이제 절대 왕정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조선의 왕, 조선이나 뭐 고려, 그다음에 중국의 왕보다 훨씬 힘이 약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입니다. 왕의 힘이 셌다는 시기예요. 그래서 영국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좀 벗어나서 국왕과 의회, 이제 귀족들이겠죠. 정치를 하는 그런 협조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이름이 똑같습니다. 영국을 부흥시켰던 그때 이름도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이 시기에 왕권이 셌던 영국을 이끌었던 왕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너지자마자 힘이 약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찰스 1세입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1세로 나와 있죠. 충격적이지만 조금 옛날 책입니다. 선생님 교사용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옛날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입니다. 자, 여기서는 찰스 1세 먼저 할게요. 둘이 이제 아들 아버지인데 찰스 1세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보기에서 영국 혁명의 주인공들에서 선생님이 찰스 1세를 꼽아놨죠. 찰스 1세만 하시면 됩니다. 자, 찰스 1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어받았지만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잘 키웠어야 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물려준 국왕의 힘을 자기 멋대로 전제 정치,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힘을 다 가진다는 뜻이죠. 전제 정치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화가 많이 나요. 아무리 왕의 힘이 세도 여러분 귀족의 힘이 훨씬 셌거든요, 유럽은. 그래서 의회가 많이 화가 나서요.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국왕을 지지하는 이제 왕당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왕을 지지하는 왕당파가 있었고 청교도들이 중심이 된 의회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청교도가 뭔가요?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죠. 크리스트교가 천주교라고 했었죠.
천주교. 이때는 천주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많이 부패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 신부님들이죠. 신부님들이 뭐 역사가 그렇죠. 오래되면 많이 부패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많이 나쁜 모습을 보이니까 요 그리스도교에서 새로운 기독교가 생깁니다. 새로운 그리스도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는 교회, 우리가 지금 많이 다니는 교회인데 개신교들이 각 나라에 생겨요. 영국에서는 청교도라는 이름의 개신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이고 뭔가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젊고 그런 귀족들이 많이 청교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의회파에 많이 들어가서 국왕이 반대에 섰죠. 왜 너 맘대로 하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왕당과 의회파 사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의회파 리더, 청교도의 리더인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군대도 리더십 있게 군대도 강화해서 딱 여기 국정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왕을 없애요. 대단하죠? 그래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첫 번째 영국 혁명이 청교도 혁명입니다. 청교도들이 주도한 의회가 국왕을 물리치고 공화정을 수립하고 세운 것이다 해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시한 게 이제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왕한테 사인하게 하는데요.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거나 뭐 군대를 소집하거나 뭐 그런 걸 할 수 없다. 왕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포트폴리오에 올려놨으니까 꼭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잘 끝나요. 여러분 크로멜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그의 군대 이름이 아이언맨입니다. 여러분 잘 좋아하시는 아이언맨, 아이언 부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대인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쨌든 군대를 잘 다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크로멜이 잘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참 독재가 많이 일어나죠. 독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청교도에 몰입한 나머지 금욕주의,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굉장히 개혁적이면서도 뭔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금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멜이 너무 거기에 몰입을 해서 독재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이럴 바에 왕이 낫다 해가지고 크로멜이 죽자마자 다시 왕정으로 돌아갑니다. 참 혁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게 왕왕 일어나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일어났었죠. 이제 여러분 11월 달에 조금 더 세계사와 함께 연관해서 선생님이 현대사를 조금 더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왕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왕들은 자신의 할아버지 찰스 1세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제임스 2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전제 정치를 계속 합니다. 여전히 카톨릭을 내세우고 청교도가 많았는데 카톨릭을 내세우고 내 맘대로 하겠다 막 이러니까 화가 나죠. 의회파들이. 아씨 크로멜 물러나게 했더니 역시나 왕들은 못 믿을 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공화정은 너무 급격하다. 그래서 메리 공주라고 네덜란드 시집간 공주가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네덜란드 왕 윌리엄과 결혼하고 있었는데 얘를 데려와요. 왕으로 데려와서 너 내 말 잘 들으면 영국 왕도 시켜줄게. 좋다고 합니다. 메리 공주가. 그래서 권리 장전이라는 권리 청원보다 훨씬 더 왕의 권력을 줄인 의회의 권력이 높아진 그런 문서에 사인하게 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피 한 방울 없이 왕을 말 잘 듣는 왕을 데려왔다 해서 명예혁명. 굉장히 명예롭게 피 한 방울 없이 성공했다 해서 명예혁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권리장전은 여기 나와 있죠. 굉장히 국왕은 절대 의회의 동의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세금 징수라든지, 뭐, 박해, 구금, 잡힌다는 뜻이거든요. 감옥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서에 사인하게 되죠.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혁명, 요때를 시작으로요, 여러분, 여기 나오죠. 입헌 군주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입헌 군주제 하면 헌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나 군주는 있는 왕은 있는 형태. 대표적으로 영국이죠.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왕은 있으나 절대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외교나 뭐 어떤 이벤트 있을 때 얼굴을 상징적으로 비치긴 하지만 정치는 하지 않죠. 그게 이때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마련한 영국의 지금의 통치체제를 마련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 혁명을 지금까지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채워보시죠. 스스로 채워보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명은 청교도들이 중심이 된 의회가 했다 해서 청교도 혁명이죠. 그래서 공화정을 만들었다. 국왕을 죽이고. 자, 그런데 이 청교도의 리더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너무 독재 정치를 해서 다시 왕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또 말썽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 잘 듣는 왕을 들어온다. 그래서 권리 장전에 사인하게 되고 메리 공주와 그의 남편 윌리엄이 등장하게 되면서 입헌 군주제, 헌법에 의해서 의회가 정치를 하고 군주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는, 그래서 지금의 입헌 군주제, 영국의 정치 형태를 시작하게 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자세하게 했는데 굉장히 짧게 앞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